커리큘럼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자바 관련된 거는 네. 뭐예요? 자바 기반은 여기 보시면 자바 개발자에 대한 과정 반,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대한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 반인 교육 과정이 있고, 그리고 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은 거의 풀스택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백엔드 쪽에서 시스템에 대한 과정이 추가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어서 간단한 시스템 구조까지 공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 기반 크로스 플랫폼은 거의 100% 풀스택 개발자 과정으로.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몰라요. 그쵸. 무슨 네, 의미인지. 네, 네. 자바 기반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 양성 과정이 네. 풀스택, 풀스택. 올 풀스택이고 올 풀스택. 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근데 이거는 어떤 융합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가요? 네. 풀스택 개발인데 안드로이드 과정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과정까지. 아, 자바의 네, 웹에서요? 네, 네, 네.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프로젝트는 총 2회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2회? 네. 웹 한 번, 안드로이드 한 번인가요? 아니요. 웹 한 번, 웹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과정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고 개발에 대한 과정, 웹 개발에 대한 과정으로만 프로젝트가 나와요. 이것도. 아, 네. 결국 결과물은 네. 웹이 나오는데 네. 안드로이드를 중간에 배운다는 말이에요? 네네네. 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봤지만 네.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 왜냐면 안드로이드 배우고 자바 배우고 AI도 배우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험담도 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네, 네, 이렇게 네.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바랑 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좀 다른 결이잖아요. 네네. 비슷한 결이면 괜찮은데 네. 다른 결이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맛보기 정도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차라리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한데 네, 실제로 근데 진짜로 네네. 다 배워서 가져가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학생들을 봤을 때 네. 조금 어느 정도 국비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초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습득할 수 있는 수용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바로 국비 수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국비 수업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본인 걸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국비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 예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좋다. 그럼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자바를 좀 다뤄봤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자바는 좀 아니까 네, 진행하면서 안드로이드 새로 배우고 네,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예 처음이신 분은 네, 네. 두 개 다 하려면은 힘이 들지 어렵죠. 않을까. 네. 네. 어렵고. 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풀스택, 자바 네. 진짜 많은 걸 배우네요. 이게 NCS 기반으로 해서 나온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진행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전반적인 걸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비중을 조금 올리고 80% 정도로 올리고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정제할 수 있는 정도만 추가적으로 수업에 넣고 있어요. 학생들에 따라서 매번 바뀝니다. 무조건 그 교육 과정을 반반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반을 나가는 게 아니라 과정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못 따라가면 그 과정을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나온 교육 과정대로 이제 100%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면 네, 차라리 하나 네. 풀스택만 한다 그랬나요? 네, 풀스택. 네, 이런 걸 할 네.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이제 수업 없어요?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과정도 도움이 되지만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 과정에 대한 과정으로 공부를 했을 때에도 교육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학생분들도 있으세요. 아, 이름은 과정을. 다른데 과정이 동일하다? 네. 오, 근데 왜 이름이 다르죠? 명시되어 있는 그 과정 고용노동부 거기서 저희한테 이름을 그거 주고 때문에. 있으면 네네네.
맞아. 이런 것도 다 그거잖아요. NCS.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NCS라는 게 네. 그냥 이런 거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전공 교과에 대해서 가르쳐라. NCS 교육과정을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못 따라간다. 그럼 여기에 대한 비중을 좀 올리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적어지겠죠.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서 취업을 보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AI잖아요. 네. 여기도 결국엔 자바 베이스인가요? 네. 처음에 자바 기초부터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지난번에 AI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거는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과정명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활용은 80%는 풀스택, 나머지 20%가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 비중이 엄청 작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름만 나라에서 내려온 걸 쓰되 네. 결국 과정은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미리 다 설명을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름은 이렇지만 네, 사실상은 이런 과정이다. 네. 한 20% 정도가 데이터 분석이다. 네. 이렇게. AI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AI 쪽으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AI도 포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도.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는 학생들이 팀원을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팀원들끼리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백엔드 쪽에 대한 개발 그리고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데이터 분석까지 프로젝트에 넣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조금 무리한 친구들은 그쪽 부분을 빼고 개발에 대한 공부했었던 분야로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 쪽 공부를 했을 때 그 과정을 조금 잘하는데 AI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 했었던 친구들은 개발 공부했었던 그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할 때 프로젝트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수업을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데이터 분석 안 하고 그렇죠. 포폴 만들거나 네. 프로젝트 만들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처리 정도만 공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부 진도를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네, 더 좋다? 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네. 하이브리드 앱, 뭐 자바 기반, NCS, 블라블라 막 이런 거였는데 네. 그게 이제 왜 하이브리드가 왜 또 돌아가면서 네. 또 이렇게 앱적으로도 하는 건데 네. 그것까지 안 갔거든요. 학생들도 그걸 네, 보냈고 네, 네.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집중을 했어요. 네, 네, 그냥 네. 스프링 웹 하나로.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학생의 의지에 따라서 다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인가요? 강사님들이랑 협의를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협의. 네. 강사님이랑 만나볼 수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면 비대면 그 줌 프로그램 활용해서 OT를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만 전면 비대면 일주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받아서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아, 일주일 진행하고 동안은 있습니다. 비대면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요즘은 전면 다 비대면이구나. 네네. 그 후에는 네. 비대면 하고 싶은 사람은 비대면 계속 하고 대면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면으로 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대면 친구들이랑 꼭 협의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면으로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때는 나오고. 네네네. 아, 근데 이거 프로젝트 팀별로 하면은 네. 떨어져서 하기가 쉬운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거의 불가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별로 만약에 한 수업에 팀이 5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주에는 2팀, 다음 주에 2팀, 다다음 주 2팀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국비 수업도 있고 이게 아니면은 어떤 팀들은 대면으로 나왔을 때 학원에서 자습실 같은 곳에서 팀원들끼리 주제를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습실 다 있어요? 네. 저희 여기 건물이 본관이고 바로 옆에 건물에 또 별관이 있어가지고 강의실, 자습실 둘 다 있습니다. 요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강사님은 항상 학원에 계시나요? 네. 무조건 학원에 계십니다. 그 수업도 네.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소통하고 네, 그런 거 네. 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A, B, C 네, 네. 이게 광사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A, B, C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네. 근데 A, B, C 강사님이 다 다르잖아요. 네. 수업 선택하기 전에 그분을 다 만나볼 수는 없는 건가요? 최대한 만나뵐 수 있게끔 저희가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네. 코리아 교육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예시로 해서 먼저 강사님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방식도 얘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한번 보여줍니다. 그거 괜찮다. 일단 수업 전에 이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희망한다고 하면 만나 뵙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세 분 다 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가능한가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정이 맞다면 네 도와드리죠. 가능한 네, 건가요? 당연하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OT를 하면서 실제로 강사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때 OT 때 이것저것 여쭤보거나 네. 수업 방식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선택을 해서 듣기로 했는데 안 맞아요. 네.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강 철회 기간이 있는데요. 네. 그 철회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강사님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각 멘토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다른 강사님한테 다른 수업에 하지만 본인이 원했었던 그 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게끔 변경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교육 과정은 네. 변경이 불가하지만 같은 교육 과정 내에서 강사님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바로 다른 강사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 일정에 있는 같은 교육 과정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수강 변경 기간은 정확히 언제예요? 수강 변경 가능한 기간? 평일 기준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짧다. 네. 거기를 다 짧죠. 판단하기가 짧은데 만약에 네. 5일이 지나고 한두 달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가 있고 그리고 강사님을 제외한 조교 시스템이라고 해서 1대1로 1시간 동안 조교 선생님이랑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보강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은 네. 누구예요? 조교 선생님들은 저희 학생인데 공부를 좀 성실히 잘하고 평가에서 조금 우수인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IT 쪽에서 실무자로 계시는 분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조교 네, 시스템이랑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매번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신청하려면 돈 내야 되나요?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장학금 지원해줘서 조교를 하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마스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비용 없이 참여해서 수업을 듣게끔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네네네. 지원하시는구나. 그럼 다 윈윈이네요. 네네. 그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어차피 같이 하다 보면은 네네네. 분명히 이제 수준 레벨 차이가 나니까 네.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지원까지 해주면은 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온라인 강의 그리고 조교 시스템 이거를 받았을 때 대부분 해결이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온라인 학생들이 강의도 됐을 무료 때. 지원인가요? 온라인 강의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코드 개수 같은 게 또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남아있으면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이게 좀 부족한 친구들은 직접 구매를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코드 개수가 뭐예요? 코리아 교육그룹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그 본사에서 받는 개수가 있습니다. 지원해드릴 수 있는 개수. 그래서 그 개수에 만약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 달 동안 무료로 계속 보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못 따라가면은 다른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네네네. 보충을 할 수 있다. 네.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항상 선발평가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선발평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테스트, C언어, 자바, 파이썬을 공부했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 혹은 없는데 예습을 했었던 친구들 시험을 성적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요? 진짜요? 네네. 인성 면접도 봐요? 네네네. 무조건.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도 근데 이전 학원에서 무슨 네. 그런 면접을 뭐니 해가지고 네. 봤는데 약간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전공자라서 사실 네. 거기서 거의 뭐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쵸. 네. 그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비 수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조금 질문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좀 많이 지체되는 학생이 있을 때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선발평가, 인성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서류 같은 것들을 일단 작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취업 담당, 저희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따로 계신데 매니저님들이 그 매니저님들이 직접 이제 저희 멘토가 아니라 취업 담당 매니저님들이 직접 학생들이랑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인성 면접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멘토들이 취업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합격되는 사람들만 수업을 들어갑니다. 저희는. 네. 모집이 인원이 많으니까. 모집인원이 항상 많아요? 많을 때가 있고 좀 부족할 때가 있는데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열리는 과정이 5개인데 11월 초에 열리는 과정은 21명의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모집이 80명 정도 돼서 선발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짜요? 네네네. 엄청나네. 경쟁률이 세네요. 그쵸. 아 요즘 네네. 그 말이구나. 저 때만 해도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 않아요. 네. 2, 3년 전에. 2, 3년 전에. 네. 네. 요즘은 엄청 세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워낙에 말이구나. 많으시니까. 근데 일반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국비랑 비슷한가요?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과정은 희망하시는 분은 국비 수업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일반 정규 수업들. 네. 동일한데 그냥 일반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국비 조건이 안 된다 하시거나 국비 조건이 안 똑같은 거 되시거나 배우는데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반만 일반.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을 드려서. 거의 저 후배는 네. 추천해 주신 게 네. 이제 완전 비전공자고 역사과였고 이래가지고 이전에 일반 짧은 거 기초 다지는 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약간 너무 광고 아니야? 막 이랬는데 네네. 해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하시나요? 비전공자인 친구들은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 기초 교육 과정을 안 듣고 국비 수업에 들어갔으면 포기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 물어보는 거는 근데 네. 저는 아니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모르죠. 물어보는 것도 네네. 모르고 네. 이해도 잘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딱 똑똑하게 물어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다음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아예 아니에요. 점심시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3층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좋다. 열어봐도 돼요? 대부분 본인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노트북으로만 공부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조교석이 서 있어요. 네네네.